2025년 화제의 로또 분양이죠. 레미안 원페를라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이거 주택 아니에요? 라고 이 주변 인근 아파트가 많아서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 10억대 중후반까지 혹은 초중반까지 있으면 매입 가능하다. 원페를라 앞에 있는 건물 살 거야? 아니면 원페를라 살 거야? 나도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입니다. 2024년 12월에 좀 매각된 건물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건물들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각 사례는 2025년 화제의 로또 분양이죠. 레미안 원페를라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방배동 854-1번지로 원페를라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달랑 이거 하나만 지어지면 사실 방배동에 많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단지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단지, DH 방배, 그리고 아크로 리치, 그리고 위에는 반포동, 많은 그런 아파트들과 방배동 내방역 일대도 주거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내방역부터 교대역, 그 다음 강남역까지 쭉 업무직으로 갈 수 있는 교통들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는 작년 2024년 12월에 매각이 됐고요. 금액은 57억, 평당 8,7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지 평수는 65.49평이고요. 연면적은 179.87평, 그리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49.17%, 용적률은 228.67%입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실 이제 2025년 1월에 페를라가 이제 분양을 하니까 사실 가까운 시기에 매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2022년부터 나왔던 건물로 알고 있고 그때 2022년 당시는 45억에 이제 매각을 하고 명도까지 하는 조건으로 나왔는데 사실 2년 후에 매각이 된 건물입니다. 이게 원페를라 아파트 짓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사실 딱 동네에서 있는 건물처럼 생겼잖아요. 1층은 아이스크림 가게고 위에 전부 다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변의 임대 시세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 사실은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좀 잘한다는 가정하에는 평당 한 10만 원 이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7억이었으니까 저희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자면 여기 취득세 합하면 2억 6,220만 원, 중개 수수료 한 5천만 원 정도 넣으면 60억대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페를라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 평당가로 한 6천 후반대로 지금 자리 잡았다고 해서 국민 평형이 21억 원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신축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수요가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파트를 보는 시각과 사실 건물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도 좀 많이 넓고 건물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입지입니다. 그래서 내방역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냐, 뭐 한 번 꺾었냐, 두 번 꺾었냐를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 주변에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에서만 이거를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주변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나가 훨씬 더 건물은 중요합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있는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 있어서 이 상태로 사실 임차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한 3%에서 4% 초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원페를라 아파트 많이들 이제 청약을 하실 텐데 한 10억 초중반이면은 이렇게 전세 끼고 내가 이걸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청약을 하실 거예요. 이 건물도 10억 초반대면 사실 매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50억, 60억대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현금 액수가 한 10억 초중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괜찮은 사례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랑 좀 반대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이제 석촌동 295-1번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저희 12월 매매 사례인데요. 이 건물을 매매 사례로 가져온 이유는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잠실의 헬리오시티 주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석천역 5번 출구에서 300m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24년 12월 3일에 매각이 됐는데 금액은 67억으로 평당 1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지가 61.95평이고 연면적이 181.35평,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49.27, 용적률이 237.83,
준공연도는 1990년도에 준공했어요. 전 매도자분이 2023년도에 이거를 57억에 매입을 해서 명도를 쳤다. 57억에 매입해서 67억에 매각을 했으면 10억이나 차이를 봤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57억이면 취득세 다 합해서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명도비가 사실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금융, 이자 비용까지 치면은 사실 한 많이 봤다라고 하면 한 2, 3억 정도, 1, 2억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로변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헬리오시티 인근 건물이니까 헬리오시티한테 무슨 영향을 받았나요? 아까 그 건물처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원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것도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실 사무실이나 사업 용도로 상당히 적합해 보이기는 하죠.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건물들 헬리오시티 바로 앞이니까 훨씬 더 가격이 높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2017, 2018년도부터 쭉 평당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매각하시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슷비슷하게 다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평당 5천에 매각이 되고 평당 5천에 매각이 되면은 건물로서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헬리오시티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헬리오시티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가 수요들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에 영향을 갖다고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자그마한 건물들 자체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 차기는 하는데 맨 처음에 헬리오시티 딱 들어오고 나서 여기 건물에 있는 공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의 인근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되게 좋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95-1번지를 설명을 할 때 주변에 헬리오시티가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을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천동 295-1번지 같은 경우는 60억대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적합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건물입니다. 세 번째 건물은 대치동 923-31번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케이스랑 비슷하게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평당 1억 2,300에 96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77.98평, 연면적은 179.97평. 건물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이거 주택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주택 맞습니다. 전부 다 주택 형태로 되어 있던 건물이었고 그 1층에만 이렇게 작은 커피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택으로 매입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건물을 전부 다 부시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남의 도곡레슬 아파트, 역삼 레미안 아파트, 개나르 푸르지오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잔뜩 있는 건물 주변입니다. 이 건물을 설명을 할 때는 이 주변 인근 아파트가 많아서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건물은 딱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대치동 학원가 상권입니다. 아파트를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상권에 어떤 임차인이 먼저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아파트랑 사실은 건물의 좀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제 무릅쓰고도 사실 신축을 할 정도의 위치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3%에서 4% 이상, 그리고 건물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익률도 있겠지만 매매 시세 차익이라고 봤을 때는 대치동에 100억대 초반에 있는 건물, 신축 건물이다 사실 많이 없거든요. 향후 평당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세 개가 사실 위치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대치동이 뭔가 임차에 대한 수요로서는 가장 빵빵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따지자면 이 세 개 건물 중에서도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신축을 해야 돼요. 다른 이 두 가지 건물, 또 10억대 중후반까지 혹은 초중반까지 있으면 매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비 다 합해가지고 사실 거의 더블 이상 있어야지 마음 든든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다르다.
하지만 위치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매매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12월 매매 사례 중에서도 아파트 근처에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 매매 사례에 대해서 좀 비교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건물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1월 달에 또 다른 매매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원페렐라 10억 초반이면 매입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실거주 의무도 없어. 원페렐라 앞에 있는 건물 살 거야? 아니면 원페렐라 살 거야? 나도 원페렐라.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원페렐라를 보시는 게 괜찮고 제 건물을 보신다면 좀 비교해서 다른 위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